이날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 그러니까 PK로 넣고 난 뒤에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고서 카메라를 향해 달려와서 에릭센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전달한 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토트넘 시절 동료였던 에릭센의 등번호 23을 가리킨 건데요. 그러면서 크리스티안 힘을 내야 해! 사랑한다! 이런 간절한 응원을 보낸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최종전에서 레바논을 상대로 고전 끝에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12분 만에 하산 알리사드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아주 힘든 경기를 했던 대한민국인데요. 참고로 이 사드 선수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 선수고 작년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선발 출전 거의 없었고 활약이 아예 없었던 선수인데 아무튼 이날 굉장히 인상적인 터닝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 뒤로 레바논이 침대 축구를 시전하면서 굉장히 힘든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후반전이었는데요. 손흥민의 코너킥을 송민규가 헤딩슛으로 연결을 한 건데 이게 상대 수비 맞고 굴절골이 되면서 힘들게 동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에 송민규 선수 헤더는 정말 일품입니다. 그리고 후반 20분 남태희가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차 넣으면서 2대1 역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이제 무려 20개월 만에 거의 2년 만에 A매치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월드컵 2차 예선, 아시아적 2차 예선에서 H조 5승 1무 무패 조 1위를 차지하면서 최종 예선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 예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1실점 오늘 한 이 1실점이 유일한 실점일 정도로 완벽하게 어쨌든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죠. 경기 내용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해외파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 좀 저도 아쉬움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박수를 보내고요. 최종예선 준비 좀 잘해주세요, 벤투 감독님.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 최종예선은 총 12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A조부터 H조까지 각조 A, B, C, D, E, F, G, H. 네. 그리고 각조 2위 팀 중 4개 팀으로 이렇게 해서 12개 팀이 구성이 되는데 현재까지 진출이 확정된 나라들은 A조 1위 시리아, B조 1위 호주, 그리고 2조에서는 1위가 카타르기 때문에 2위 오만, F조에서는 일본, H조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예선이 이제 2023 아시안컵 예선을 겸하다 보니까 2022년 이제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도 참가를 했는데 카타르는 이제 월드컵 본선 자동 진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조에서 1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각조 2위 팀 중 4팀만 최종 예선 가는데 이제 각조 2위 팀 중 5위까지로 최종 예선에 갈 수 있게끔 지금 티켓이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사실 레바논전 경기력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황의조와 손흥민을 투톱에 내세웠고 송민규, 이재성, 권창원 이 선수들 이제 2선에 배치를 했는데 벤투 감독이 택한 최정의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이제 그 명단이 제외가 됐던 김민재 선수의 공백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실점 장면이 나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좀 플랜이 꼬였던 것 같아요. 공격 과정에서 상대 페이스에 좀 말려들면서 워낙 레바논이 골 넣자마자 계속해서 침대 축구를 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흐름을 놓치면서 아주 힘든 경기, 날도 더워서 선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포메이션을 이렇게 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2선 공격수들이 계속 스위칭하고 또 센터백 김영권 선수 빌드업 도와주려고 전진 많이 하고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홍철, 김문환, 후반에 이용 선수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최종 예선에 진출을 일단 했다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벤투 감독님 준비 잘해야 됩니다. 최종 예선이 이것보다 훨씬 빡세요. 지금 아시아가 안 그래도 점점 이 상하위 간의 어떤 그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좀 불안불안합니다. 특히 이번 실점 장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송민규 선수의 대표팀 안착, 적극적인 중용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이 벤투 감독이 대표팀에 처음 발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뜸을 들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바로 선발 기회는 고사하고 교체도 잘 출전을 안 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고인물들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송민규 선수 아주 2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2년 동안 K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써 리그 7골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이 헤드 능력이 정말 발목 성장을 해서 올해 K리그1에서 7골을 넣고 있는데 그중에 5골이 헤딩이고요. 이번 레바논전에서도 그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가 과거에 그 호주에서 단신으로 헤딩골을 정말 많이 넣었던 이 팀 K 선수가 연상될 정도의 어떤 그 제공권
장악 능력.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합 상황보다 볼이 공중에 운전해서 떴을 때 이거를 따먹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뭐 다른 능력도 물론 출중한 선수입니다만 우리 팀의 어떤 공중전이 필요할 때마다 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 그 2차 예선처럼 한 군데 이제 그 최종 예선 이제 모여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송민규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기회를 얻었던 선수들, 또 아직 기회를 못 얻었거나 올림픽 대표팀에 갔던 선수들까지도 합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탄탄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최종 예선은 이제 12개 팀이 2021년 9월부터 석 달 남았죠. 네. 6개월 동안 홈앤더어웨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최종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2차 예선처럼 한 군데 모여가지고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지가 있어요. 좀 변화될 여지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 그러니까 PK로 넣고 난 뒤에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고서 카메라를 향해 달려와서 에릭센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전달한 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토트넘 시절 동료였던 에릭센의 등번호 23을 가리킨 건데요. 그러면서 크리스티안 힘을 내야 해, 사랑한다, 이런 간절한 응원을 보낸 겁니다. 새벽에 유로 2020 벨기에 러시아전에서도 에릭센의 현재 인터밀란 팀 동료인 로멜루 루카쿠 선수 역시 비슷한 셀러브레이션을 했었는데요. 루카쿠의 현장 메시지도 감동을 줬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한때 데스크로 같이 묶여서 불리기도 했던 뭐 델레알리, 에릭센, 해리케인, 손흥민 이렇게 정말 절친했던 동료의 어떤 그 좀 비극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거 굉장히 좀 또 한 번의 감동을 좀 받았고요. 이렇게 에릭센 선수에게 응원을 보낸 것은 사실 국적과 소속팀을 불문한 모두의 간절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는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제 덴마크와 핀란드 경기 도중 이제 전반 42분 깨었죠. 뭐 자세한 뭐 이 에릭센 선수 쓰러지는 상황에서의 그 장면이나 아니면 쓰러지고 나서 약간 의식을 잃었을 때 장면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영상도 좀, 네, 이게 저도 트라우마가 좀 남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에릭슨 선수가 이제 공을 받으러 움직이다가 갑자기 스르륵 앞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그 선수들이 좀 잠시 좀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응급구조에 나섰는데, 덴마크의 캡틴, 수비수 키에르 선수가 이제 달려가서 혀가 말려들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좀 막는다 그러죠. 심정지가 되면 이제 이걸 좀 막아내고 응급처치를 잘 했고, 이준이 긴급 투입이 돼서 CPR을 비롯한 추가 응급처치를 한 15분가량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 실시간으로 현장의 수많은 관중들, 선수들, 또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중계가 이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과 어떤 좀 마음 아픈 상황들을 경험을 좀 했는데요. 당시 에릭센을 에워싼 선수들의 표정이 너무 침통해서 더 큰 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에릭센 선수가 병원으로 이제 의식을 회복한 뒤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추가 검진과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좀 되찾았고, 그 뒤에 이제 팀 관계자들하고도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로 본선이지만 이번에는 60주년 유럽 선수권대 60주년 기념으로 유럽 전역에서 10개국 11개 도시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잖아요. 덴마크가 이제 홈인 수도지 이제 코펜하겐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도 곧바로 에릭센 곁으로 가서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안정을 좀 도왔다고 하고요. 경기 현장에서는 에릭센 선수의 와이프가 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좀 그라운드 옆까지 내려와 있던 모습이 잡혀서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아무튼 이후 중단됐던 경기 취소가 되질 않고 한국 시각 새벽 3시 반에 재개가 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병실에 누워있는 에릭센이 선수들하고 이제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를 하면서 선수들한테 나 괜찮다, 이렇게 좀 안부를 전하고 내가 없더라도 경기는 좀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재개가 됐는데, 이날 덴마크의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동료죠. PK 실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신적 충격의 여파를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결국 덴마크는 핀란드한테 이제 0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에릭센 선수의 이제 비극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동료 선수들, 또 심판진, 주최 측의 빠른 판단, 또 양 팀의 어떤 현장에 있는 팬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이 영상은 에릭센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경기장에 남아있던 양팀 팬들이 에릭센에게 응원 함성을 보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축구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핀란드 팬들이 크리스티안을 외치고 덴마크 팬들이 에릭센을 외치면서 정말 응원의 함성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아직 에릭슨 선수의 몸 상태 정밀 진단 검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지에서 직접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을 해가지고 에릭슨이 앞으로 선수 생활을 못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다, 못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못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요. 이탈리아 이 법률상 심각한 심장 이상이 있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물론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전문가 얘기니까. 근데 아직 선수가 병상이 있고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너무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건강의 위험이 지금 노출돼 있잖아요. 위험에. 코로나 시국 이후에 선수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국대, 클럽 정말 너무 많은 경기들을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뭔가 좀 조치들이 앞으로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 선수들 더운 날씨에 레바논즈 승리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에릭센 선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뿔리TV였고요.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